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26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제주 맥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는 크래프트 맥주, 즉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때쯤 올리는 영상은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 올렸던 이유가 작년부터 IPO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들, 뭐 계속 영상 보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지표들하고 결과가 반대로 가는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제 생각을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하는 내용이라든지 말들은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과거랑 다르게 많이들 조심하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맥주는 현재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5월 26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신규 상장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2,600원에서 2,900원이었는데 3,200원 오버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개인 경쟁률이 1,748대 1로 총 개인 청약을 위해서 들어온 증거금은 5조 8,467억입니다. 일반적인 지표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름 준수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3개월이 있고요. 구주 매출은 없는 상태고 진 시스템과 동시 상장을 진행합니다. 균등 비례 배정을 보시면은 다트의 공시가 올라왔던데 과거하고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뭐 결과만 얘기를 드리자면 총 14만 2,392건이 청약에 참여를 했고, 총 맞죠? 36억 주 정도가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36억 주. 그리고 균등 배정은 총 104만 5,250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참여 건수로 나눴을 때 7.34, 즉 7주는 확정, 34%의 확률로 8주가 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 경쟁률은 전체 참여 주식 수를 비례 배정 물량으로 나눴을 때 3,496.5로 반올림했을 때 약 3,497대 1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례 50, 균등 50 비율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된 경쟁률에 곱하기 2를 하시면은 거의 실제 경쟁률과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등으로 해가지고 전체 물량이 21.96%로 최대 주주가 단일 주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지분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호회수 물량이 1개월, 3개월, 6개월로 있는데 그 비율 동안 기존 주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2.16으로 사실 여기서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면 높은 기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20%대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수요 예측 결과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상장일날 또 17.23%의 기존 주주의 물량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때 처음에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결국 30%대 초반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요 기존 주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 떠들면 약간 페이크인데 투자 회사들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이제 벤처 금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도 제가 원래는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주주 구성은 아니지만 벤처 금융들 같은 경우는 더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 주주들이 전부 다 벤처 금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런 기관들의 특성은 수익이 났을 때 일부가 됐든지
분할로라도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때는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도 있고 상장일 날도 꽤나 부담스러운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공모가인 3,200원 대비해서 약 15%에서 3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500원, 1,000원 있죠. 총 주식 수에 희석 가능한 물량은 4.56%입니다. 특히 이 중에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이 되진 않겠지만 상장 직후에 바로 공시를 하고 이 물량들이 보통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시를 하고 물량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상장 당일 바로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상장일날 공시가 뜬다면은 그것 또한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은 사실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 의무 보유 확약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 이상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3.4% 정도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했고요. 그 나머지 물량이 86.6%는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아서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양호가 아니죠. 제가 또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납품이고요. 그리고 총 금액은 조음이 아니고 보통 정도로 되겠죠. 자,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보시면은 약 1700만 주 정도가 되고 전체 물량의 20%대 결국 못 들어가고 30.66%가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합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은 549억으로 시총이 약 1700억이 넘기 때문에 약 549억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량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물량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무 정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 같은 경우 최근에 제주 맥주에서 이제 마케팅해서 판매하고 있는 맥주들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출은 거의 3배 정도가 뛰었는데 계속 2018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이 성장한 것에 비해 가지고 이 감소되는 폭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약 적자를 50억 정도를 줄인 건데 그래도 매출이 거의 한 140억 정도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을 이것밖에 줄이지 못했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나중에 생산 캐파가 더 증가가 돼서 매출이 더 증가한다면은 빨리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PO가 진행되기 전에 장외가가 약 5,000원에 산다라는 물량이 있었는데 실제로 IPO가 마감이 된 다음에는 4,900원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1,792억, 장외가 4,900억이 된다면은 2,744억까지 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성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이 재무 정보를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나름 PER 기준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2023년도 뭐 이런 예상 당기순이익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은 그래도 그 평가를 믿냐 안 믿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PER 기준의 가치 평가가 가능한데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는 EV 에비타를 활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은 경쟁률이 1356대 1로 제가 기준으로 삼는 1400대 1 혹은 요즘엔 1500대 1까지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쟁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의무 보유 확약도 약 5.18%로 조금 다소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던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것도 괜찮다고 개인들이 약간 IPO에 목말라 있는 개인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개인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관 경쟁률 수치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제주 맥주를 평가할 때 밴드 상단 초과 해가지고 많은 물량들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도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신청했는 물량이 있고, 특히 3개월 차 때까지 의무 보유를 했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는 나름 청약을 들어왔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일단 최대 주주 및 구성 비율은 전부 다 나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 같으면 사실 여기서 제주 맥주는 청약을 다 걸렀을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요 예측이 그나마 최근에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낫지 않았나 싶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약간은, 원래 560억 정도면은 549억이네요. 549억 정도면은 그냥 보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은 부담되는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도 88.6%로 다소 많은 편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마성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트 맥주죠. 크래프트 맥주로 현재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써가지고 1700대 얼마로 적었던데 1456대 1, 개인 같은 경우에는 3497대 1로 나름은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792억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시장 흐름은 계속 나쁜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주 맥주가 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주류 관련된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 다양한 마케팅으로 인지도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소비 물량이 생산량보다 높아서 향후에 생산 캐파가 증가가 되면은 현재 분위기를 이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증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셨듯이 매출 증가가 있었음에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현재 얘기하는 요 시가총액 1792억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의 흐름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요 예측과 경쟁률의 지표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일시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청약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 건가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세웠던 지표들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약간은 요즘 IPO 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무리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모가 대비 일시적인 상승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 갭을 띄운다면 바로 익절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고평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보다 하락으로 시작할 때는 환매 청구권의 기준가인 2,880원을 기준으로 다시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가 시초가 갭을 안 띄워주고 바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요 가격대에서 제가 배정받은 주식 수 딱 그만큼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반등이 나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온다면은 전체적으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수했는 그 물량만큼만 다시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들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군이나 매출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게 큰 상승을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하락이 되는 분위기가 됐을 때는 크게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수익을 줬을 때 빠르게 실현을 할 생각이고요. 우리가 삼령 SNC였죠. 삼령 SNC도 사실 요 제주 맥주만큼이라 하긴 그렇지만 못지않게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 밖으로 제주가 삼령 SNC가 따상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삼령 SNC가. 그래서 제가 진짜 계속 회사에서 얘는 이래 갈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2일차 때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제 예상이 다 틀려서 이 종목이 따상을 간다면은 그 다음 날은 삼령 SNC랑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이 됐든지 간에 먹을 자리를 준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것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찌됐든지 요 매수 잔량하고 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비율과 금액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매수 잔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하셔서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은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빠른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그리고 조금은 횡설수설한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